20살 나는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한 조건으로 30년 동안 어머니의 빚 때문이라 알고 있었는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창고 바닥에 숨겨진 계약서가 말해줬죠. 김지연과 강태성의 혼인을 조건으로 한 아버지가 날 팔아넘긴 겁니다. 한 여자의 30년간 영혼 없는 빈 껍데기 몸으로 살아온 인생 반전은 없는 걸까요? 그녀에게 희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응원의 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남항의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골목 어딘가에서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죠. 김지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5시 30분에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힘을 주어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녹슨 철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 같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어제 정리해둔 반찬통들이 냉장고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 벽에 걸린 시계를 한번 쳐다봤어요. 침이 정확히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지연의 머릿속엔 언제나 같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30여 년 전 20살 초반의 어린 지연이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 있던 모습이었죠. 손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찍힌 봉투를 들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절박하게 이야기하던 그날. 빗물이 전화부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지연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숨이 막힐 듯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코다리 조림 있어요? 단골 손님의 밝은 목소리가 지연을 현실로 돌아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연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매운맛, 순한맛 둘 다 있습니다. 어느 걸로 드릴까요? 매운맛으로 주이소. 우리 영감이 매운 거 좋아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연은 냉장고에서 코다리조림 반찬통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손님은 돈을 건네며 웃었고 지연도 따라 웃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지연에게 이런 일상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셔터를 올리고 같은 단골들을 맞이하고 같은 반찬을 팔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는 일상. 그 반복 속에서 지연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 강태성과 마주하게 되죠. 지연은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고 태성은 고생했소.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질 뿐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각본을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처럼 두 사람은 최소한의 대화만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부부였을까? 아니면 계약서에 두 이름뿐인 그런 것인가?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태성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그렇다고 미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저 서로 옆에 있다는 사실만이 확실했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은 언제나 어머니의 빚과 함께 시작된 문장처럼 지연을 따라다녔습니다. 20살 대학에 간 지 겨우 1년 만에 지연은 학교를 그만두고
태성과 결혼했죠. 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상개발의 회장이자 태성의 아버지였죠.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빚은 모두 없던 일로 하겠소.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연에게 매달렸고 지연은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20살 지연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날 지연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부산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김철수. 1988년 조선소 사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아버지. 지연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가끔 꺼내놓던 낡은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모습만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거실로 나오자 태성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선 부산 재개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남항 일대 전통시장 재개발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연은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지켜온 그 시장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태성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30년을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5시 30분이면 시장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을 내일.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지연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지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걸.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어머니 박순옥이 계신 병실로 향했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낮은 신음소리가 지연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80평생을 살아오시며 온갖 고생을 다하신 어머니.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 가까스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말라있는 손. 어머니는 가느다란 눈을 뜨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죠. 지연아 목소리는 바람에 날릴 듯 작았습니다. 지연은 귀를 가까이 대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죠. 미안하다. 그 빚.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지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 이야기였죠. 어머니는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창고, 오래된 쌀자루 밑에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녹슨 황동 열쇠였죠. 지연의 손바닥에 그 열쇠를 쥐어주며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용서해라. 나쁜 부모였다. 어머니. 지연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고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보호자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연은 비틀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죠. 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지연은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열쇠. 그런데 이 열쇠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다시 들어가 흰 천으로 덮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빚 때문에 고생하시다 가신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뭘 남기셨다는 거예요.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손 안의 열쇠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만 같았죠.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지연은 빈소를 차렸습니다. 태성도 와서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열쇠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은 태성에게 말했죠.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러시오. 무리하지 마시오. 태성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빈소에 혼자 남은 지연은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지연은 그 미소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시장은 텅 비어 있었죠.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쌓인 오래된 쌀자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쌀자루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죠. 먼지가 폴폴 날렸고 손은 금세 시커멓게 더러워졌습니다. 마지막 쌀자루를 치우자 바닥에 묻혀있던 낡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 낡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하나씩 꺼냈죠. 첫 번째 서류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죠. 양도증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채 채권 일체를 강산개발 측에 양도함. 채권자 김철수. 서명란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강 회장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믿기지 않았죠. 혼인 조건 협약서.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채권 일체 탕감. 김지영과 강태성의 혼인을 조건으로 함. 협약서 날짜는 1988년 12월. 지연이 태성과 결혼하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이 아니라 아버지의 설계.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결혼이 사실은 아버지가 미리 계획한 거래였다는 사실. 그때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죠. 지연아, 나는 나쁜 아버지다. 너를 팔아넘기는 계략을 꾸몄다. 하지만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라 믿었다. 강 회장은 내 전우였다.
그에게 내 미래를 맡긴다. 김철수. 지연은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겼다니. 어머니의 빚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략이었다니. 날 팔았어. 날.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창고 바닥에 앉아 지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고요함 속에서 지연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은 창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아버지의 편지가 보였죠. 손을 뻗어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구석구석 얼룩이 져 있었죠. 아버지의 필체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망설였다는 듯이 말이죠. 강 회장은 내 전우였다. 지연은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전우.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동료를 뜻하는 말이죠. 아버지와 강 회장이 함께 전쟁에 나갔었다는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연결될 줄은 몰랐죠. 지연은 금고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와 노란 봉투가 남아 있었죠. 먼저 노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동의서.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8년 8월 작성된 문서였죠. 피보험자는 김철수, 원래 수익자는 박순옥이었는데 변경된 수익자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약란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사고 발생 시 고인의 유족 김지연에게 학자금 및 생계자금 지원. 도장은 강 회장의 자필이었습니다. 1988년 8월이면 조선소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이었죠. 아버지는 이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긴 건 맞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 그 모순된 마음이 지연을 더욱 괴롭혔죠. 금고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라벨에 작은 글씨가 보였죠. 지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테이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들으면 무엇이 나올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진실을. 지연은 창고에서 나와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에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죠. 먼지를 닦아내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남자 목소리. 아버지였습니다. 지연아. 이 목소리 들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나쁜 아버지지. 하지만 이 길밖에 없었다. 강 회장, 그 사람은 아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왔을 때 아빠를 밀어낸 게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빠는 진작 죽었을 거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할 거라는 걸 느꼈어. 매일 불안했다. 그래서 강 회장을 찾아갔지. 내가 죽으면 지연이를 부탁한다고. 그 사람은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아빠가 무릎을 꿇었지. 전우의 딸을 제발 지켜달라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조건을 냈어. 아들 태성이와 결혼시키겠다고.
그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아빠는 동의했다. 테이프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아, 용서해줘. 아빠는 나쁜 아버지야. 하지만 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단다. 찰칵.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은 듯 그대리 앉아 있었죠.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게 사랑이었나요?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이해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죠.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건가? 그래서 마지막 순간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걸까요? 지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너무 무거웠죠. 밖에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안 계신가? 누군가 가게 앞에서 불렀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와 테이프를 바라볼 뿐이었죠. 태성 씨도 알고 있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강태성, 30년을 함께 산 사람. 그 사람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이 거래였다는 사실을. 지연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성의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꼭 해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성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죠. 알았소. 집에서 기다리겠소. 전화를 끊고 지연은 금고 속 서류들을 다시 챙겼습니다. 양도증서, 혼인조건 협약서, 보험금 서류,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 모두 가방에 넣었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군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침묵을 깨뜨릴 준비가 됐습니다. 아니, 준비가 안 됐어도 해야만 했죠. 더 이상 모르는 척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장을 나서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오늘 밤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30년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지연은 가방을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엔 반찬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밥을 하지 않았죠. 오늘은 먹을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했죠.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여보, 지연이 불렀습니다. 태성은 신문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죠. 왜 그러시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태성은 지연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죠. 양도증서, 혼인조건 협약서, 그리고 편지. 이게 뭐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똑바로 태성을 바라봤죠. 당신도 알고 있었죠? 우리 결혼이 당신 아버지와 제 아버지의 거래였다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죠. 태성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뭐요? 말해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성은 깊게 한숨을 쉬었죠. 회사가 흔들렸소. 1997년 IMF가 터지고 은행들이 목을 졸랐소. 아버지는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소. 책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군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죠. 미안하오. 그때 나도
선택권이 없었소.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연은 서류를 집어 태성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었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였던 거죠. 아니요. 태성이 처음으로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멈칫했죠. 아니라니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도 당황했소.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하라고 했을 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비웃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정이 들었다고요? 습관이 됐다고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소.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켜요? 저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소. 당신 아버지 김철수가 남긴 말을 사람 옆에 붙여달라고. 나는 그 사람이 되려고 애썼소. 서툴렀지만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그런 내용이었다니. 사람 옆에 붙여달라. 태성이 그걸 지키려 했다니. 그때 태성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이라고 뜬 이름. 동생 강태준이었죠. 태성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죠. 형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우리 회사 기사가 실립니다. 전통시장 재개발 건으로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상인 보상 최소화 지침 문서가 유출됐대요. 여론이 안 좋아질 겁니다. 뭐, 그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내부 문건인데 누가 흘렸는지. 형님, 당장 대책회의 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죠. 시장 재개발이요? 우리 시장을 없앨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는 반대했소. 하지만 태준이가 동생분이 주도한 거군요.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지켜온 시장을 없애려 한다니. 다음 날 아침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오자 상인들은 들끓었죠. 지연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사모님이 맞죠?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무슨, 강상그룹 회장 며느리시잖아요. 우리 속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장 없애고 돈 벌 생각이었죠? 30년 동안 우릴 속인 거예요? 상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누군가 가게 앞에 휴지를 던졌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습니다. 배신자, 우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 가슴이 미어졌죠. 그날 저녁 강상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태성은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고 지연도 따라갔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자 차갑게 식은 공기가 느껴졌죠. 긴 테이블 양옆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맨 끝에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늦으셨네요. 태준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태성과 지연은 자리에 앉았죠. 태준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 유출건입니다.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들이 떴습니다. 강상그룹, 전통시장 상인 홀대, 재개발 이면의 탐욕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태준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저요? 지연은 놀라 반문했습니다. 네. 형수님께서 시장 상인들과 가깝게 지내시면서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게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금고에서 찾은 것과 똑같은 혼인 조건 협약서였죠. 형님과 형수님의 결혼, 사실은 사적 협약에 의한 거래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을 이었죠. 형수님, 조용히 이혼하시고 시장권은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위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결혼을 끝내라니. 그것도 돈으로 해결하자니. 안 됩니다.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형님,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라. 모욕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회사?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죠. 나로 시작된 거래가 또 나로 끝나는군요.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노란 봉투가 눈에 띄었죠. 마지막 문서. 보험금 수익자 변경 동의서. 지연은 서류를 꺼내 자세히 봤습니다. 수익자는 강 회장. 특약은 사고 발생 시 고인의 유족 김지연에게 학자금 및 생계자금 지원. 도장은 강 회장 자필이었죠. 아버지는 거래를 했지만 사람을 믿었구나.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강 회장을 믿었고 강 회장도 그 믿음에 답하려 했던 거죠. 태준 씨,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수님. 저는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혼도 안 하고 시장도 포기 안 해요. 뭐라고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들이 남긴 건 거래만이 아니었어요. 약속도 있었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사회실을 나가려는데 태성이 손을 잡았죠. 어디 가시오? 강 회장님을 뵈러 갑니다. 진실을 듣고 싶어요.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소. 두 사람은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성이 운전을 했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죠. 부산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정말로 날 지키려 했던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죠. 서툴렀지만, 그랬소. 아버지의 부탁이기도 했지만 당신을 보면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소. 왜요? 거래로 만난 사이인데, 거래로 시작했어도 사람은 변하는 거요. 처음엔 의무였지만 나중엔 당신이었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지연과 태성이 들어서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은 손을 들어 지연을 가리켰죠. 지연, 왔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에 앉았죠. 회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제 아버지, 김철수와 어떤 사이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내 목숨을 살렸어. 목숨을요? 1988년 철골 기둥이 떨어졌을 때 날 밀어냈지. 강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보험금 조건을 냈어. 내 딸 살려달라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 미래를 책임지신 거군요. 미안하다. 태준이가 욕심이 과해. 강 회장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아, 시장은 남겨야 한다. 예, 아버지.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연의 손을 잡았죠. 철수, 미안하다. 내 딸,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아버지의 마음, 이제 알겠어요. 지연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버지가 남긴 약속, 그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죠. 요양원을 나서며 지연은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싸워야 해요. 태준 씨와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이번엔 제대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 테이블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양도증서, 혼인조건 협약서, 보험금 특약,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 같았죠. 이 조각들을 맞추면 진실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죠. 협약서와 보험 특약, 그리고 아버지 녹취까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법적으로요? 태준이가 우리 결혼을 거래혼이라고 했지만 이 서류들은 오히려 정당성을 증명해 줄 수 있어. 두 아버지의 약속이었다는 걸.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근데 저는 복수가 아니라 시장을 지키고 싶어요. 알고 있어. 태성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원한 건 당신의 생존이었고 어머니가 빌었던 건 당신의 평안이었소. 둘 다 지키는 길로 가야 하오. 그 말에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성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다니. 다음 날 지연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상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사모님 왔네. 뻔뻔하게 어떻게 나와? 지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꿋꿋이 걸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죠.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우릴 배신한 주제에.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시장을 지키고 싶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저예요.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었던 저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결혼이 거래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 아버지가 저를 살리려고 한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상인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고 해요. 강상그룹과 맞서서라도요. 여러분과 함께요. 어떻게 믿어요? 당신 남편이 그 회사 대표이사잖아요. 남편도 저와 같은 편이에요. 시장을 지키자고 했어요.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였죠. 사모님, 이 서류들이면 충분합니다. 재개발 계획이 부당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보험금 특약 부분이 중요해요. 강 회장이 김철수의 유족을 평생 보호하기로 한 약속이 담겨 있으니까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태성은 회사에서 태준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회사 이익을 생각해야죠.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이다. 아버지가 하신 약속?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약속? 그게 뭐 먹여 살려줍니까? 사람의 도리다.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과 태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죠. 당신, 회사에서 힘들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소? 당신도 시장에서 힘들었을 텐데. 서로 힘든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시작해 볼까요? 진짜 부부로. 지연의 말에 태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태성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고맙소. 30년을 기다려줘서. 저도 고마워요. 지켜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강 회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강 회장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말해. 보거라. 회장님의 도장이 필요해요.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 안. 지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강 회장의 도장이 있었죠. 지연은 도장을 꺼내 강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좋은 일 하겠어요. 철수, 보답, 해라. 네, 꼭 그럴게요. 지연은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거래 대신 약속으로 바꿀 거예요.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가방 속 도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다음 주 이사회가 다시 열립니다. 지연은 그곳에서 모든 걸 드러낼 작정이었죠. 진실을, 약속을, 그리고 새로운 길을. 태성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낼 시간이라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죠. 준비됐소? 태성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싸울 준비됐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날 아침,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낯설었죠. 30년 동안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는데 오늘은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태성도 옆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떨리시오? 태성이 물었습니다. 떨려요. 하지만 해야 해요. 내가 옆에 있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죠. 강상그룹 본사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이곳에 처음 와봤죠. 태성의 회사가 이렇게 큰 건물에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이사회의실로 올라갔죠. 이사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태주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연과 태성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형수님도 오셨네요. 태준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지연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죠. 발언권이요? 이사도 아니신데요? 저는 이 회사의 리스크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코웃음 쳤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먼저 부사장님 발표부터 들어보죠.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오늘 안건은 남항 전통시장 재개발입니다. 부지 일괄 매각으로 600억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계속 설명했죠. 상인 보상은 최소화하고 부지는 상업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잠깐요.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시장 논리입니다.
경쟁력 없는 전통시장은 사라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장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30년, 40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양도증서였죠. 이건 1988년 김철수가 강 회장님께 채권을 양도한 문서입니다. 이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조건 협약서. 제 결혼이 거래였다는 증거죠.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동의서. 김철수가 강 회장님께 보험금을 양도하면서 제 학자금과 생계자금을 지원하라는 특약을 넣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두 분은 전우였고 서로를 신뢰했어요. 지연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88년 조선소 사고 기록. 김철수가 강 회장님 목숨을 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연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 지연이는 내 아들 태성처럼 고집이 세다. 대신 곧다. 애를 옆에다 사람을 붙여주면 사람답게 잘 살 거다. 내 목숨과 글이 쓰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플레이어를 껐죠. 이 결혼은 빚의 굴레가 아니라 전우의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탐욕의 도구가 되었죠. 형수님, 태준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시장 보존형 재개발안을 제안합니다. 공영주차장과 청년몰, 상생기금을 통해 시장과 상인들을 살리는 방안입니다. 그런 건 수익만 생각하시나요? 강 회장님은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지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의 도장이 찍힌 원본이었죠. 이건 강 회장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시장은 남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상생안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로서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형님,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태성은 단호했습니다. 한 사회이사가 손을 들었죠. 저도 상생안에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이미지와 지역 사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표결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전자 표시판에 결과가 떴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5표. 상생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안건 가결. 시장 보존형 재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에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과 태성은 복도에 섰습니다. 해냈소. 태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요. 지연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죠. 아버지께 보고 드려야겠소. 그러세요. 회장님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시장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하지만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들의 약속을 지켰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만들 차례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밖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지연은 한 발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일주일 뒤 전통시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시장 상인 대표들과 회의를 열었죠. 작은 식당 2층에 모인 상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 시장을 사랑해요.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잖아요. 지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상그룹 며느리시잖아요. 그래서 더 잘 싸울 수 있어요. 안에서부터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상생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몰로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고 상생기금으로 여러분 자녀들 학자금도 지원할 거예요. 상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됐어요. 이미 예산도 확정됐고요. 지연이 서류를 보여주자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네. 함께 살려낼 거예요. 그때 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50년 넘게 채소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었죠. 사장님, 아니 사모님, 미안했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뭡니까?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요. 시장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요.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벅찼죠. 한편 태성은 회사에서 태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은 차가웠죠.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 거다. 뭐라고요? 아버지 뜻을 거역한 건 너야. 나는 지켰을 뿐이고.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비웃었죠. 형님은 늘 그렇게 약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키우지 못했고, 회사 키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사람? 형수님 말입니까? 거래로 만난 사이면서요? 거래로 시작했어도 이젠 내 사람이다. 내 아내고 동반자야.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성이 일어섰죠. 앞으로 시장 재개발은 내가 직접 맡겠다. 너는 다른 프로젝트나 신경 써라. 형님, 이건 명령이다. 태성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녁 지연과 태성은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죠. 해운대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여기 괜찮소? 태성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당신, 오늘 회사에서 뭐 있었어요? 태준이랑 좀 부딪혔소. 괜찮으세요? 괜찮소. 이제 당신 편에 서는 게 익숙해요. 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도 따라 웃었죠. 우리 정말 늦게 시작하네요. 그래도 시작했으니 다행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찌개였죠.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요? 다행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당신 아버지, 좋은 분이었을 거예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네, 당신을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강하고 따뜻하게.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죠.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난 진심이요. 태성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 병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지연과 태성은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태성이 침대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죠. 태성아, 잘했다. 아버지,
힘내세요. 지연이, 고맙다. 철수, 보답했구나. 강 회장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죠. 회장님, 시장 살렸어요. 약속 지켰어요. 그래. 그럼 됐다. 이제 편히.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태성이 울먹였습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행복하거라. 둘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죠. 태성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연은 태성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다들 고개 숙여 조의를 표했죠. 사모님, 회장님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일일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성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릴 걱정하셨소.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요, 당신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다 우릴 위했던 거예요. 태성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하오. 네, 함께요. 지연은 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죠. 우리 진짜 부부가 됐네요. 그러게요. 30년 만에.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희망도 있었죠.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의 밤바람이었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장 공사 시작이에요. 그래요? 벌써? 네. 빨리 시작해야 상인들이 안심하니까요. 당신 참 대단하오. 당신도요. 회사 일 바쁠 텐데 시장까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일이잖소. 함께하는. 태성의 말에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죠. 옆에서 태성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장도 결혼도 인생도.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강 회장이 꿈에 나올 것 같았죠. 두 분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지켰다고, 이제 행복할 거라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전통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투명한 유리 차양으로 바뀌었고, 비 오면 물 고이던 골목엔 깨끗한 배수로가 깔렸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생겨 손님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 됐죠. 지연은 가게 셔터를 올리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깨끗해진 모습이었죠. 청년몰 쪽에선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코다리 조림이랑 멸치볶음 주세요. 요새 시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죠?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가게 문을 연 적이 없었죠. 시장 한켠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장사를 끝내고 그곳으로 갔죠.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서로의 생을 건 두 사람. 김철수와 강 회장. 그 약속으로 한 시장과 한 가족이 지켜졌다. 지연은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이제 행복해요. 그렇게 저녁이 됐습니다. 지연은 가게 문을 닫으며 시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어두컴컴했던 골목이
이제는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빛났죠. 상인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봐요. 지연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자연스러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성이었죠. 여보, 지금 어디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 저녁 특별한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나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한 지 6개월 됐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소. 뭘 준비하셨는데요? 집에 오면 알 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에 촛불이 켜져 있었죠. 태성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게 무슨...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꽃도 놓여 있었죠. 제대로 된 프러포즈 한 적 없잖소? 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김지연 씨,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소? 이번엔 진심으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우리 이미 30년 부부예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었소?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할 거 없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연은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은 반지를 꺼내 지연의 손가락에 끼웠죠.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죠.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상생기금으로 장학금 받은 학생이 벌써 20명이나 된대요. 그래요? 다행이요. 다들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우리 덕분이죠. 함께한 거니까. 태성도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태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시작이니까. 30년이나 걸렸네요. 늦었지만 아직 앞으로 30년은 더 있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태성도 같이 일어났죠. 같이 시장 갈까요? 정말요? 네. 당신 일터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도 오셨네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예쁘네요. 그래요. 매일 보는 풍경인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태성을 바라봤죠. 우리 이제 계약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 살아가요. 그럼요. 약속하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시장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옆에선 태성이 서툴게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는 거 맞소? 네, 잘하고 있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빚과 약속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빚을 탐욕으로 갚을지 사람으로 갚을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오늘 한 시장의 불빛이 오래된 계략을 약속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연과 태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의 구겨진 인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무늬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 무늬를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시장 한켠에 세워진 추모비 앞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김철수와 강 회장, 두 사람의 약속이 오늘도 이 시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코다리 조림 있어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매운맛, 순한맛 둘 다 있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태성도 함께 웃었죠.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들의 계략은 끝났지만 그들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태성 그리고 이 시장과 함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늘이 있었고 그들 뒤에는 3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며 걸어갈 수 있었죠. 함께 30년간 구겨진 인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약속으로 바뀌었고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이야기들 또한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한 조건으로 30년 동안 어머니의 빚 때문이라 알고 있었는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날 팔아넘긴 겁니다. 결혼은 언제나 어머니의 빚과 함께 시작된 문장처럼 지연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20살 지연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양도증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채 채권 일체를 강산개발 측에 양도함. 채권자 김철수. 어머니의 빚이 아니라 아버지의 설계. 지연아, 나는 나쁜 아버지다. 너를 팔아넘기는 계략을 꾸몄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새벽 시장의 고요함 속에서 지연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아, 이 목소리 들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나쁜 아버지지. 하지만 이 길밖에 없었다. 강 회장, 그 사람은 아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왔을 때 강 회장이 조건을 냈어. 아들 태성이와 결혼시키겠다고. 지연아, 용서해줘. 아빠는 나쁜 아버지야. 하지만 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단다. 아버지의 사랑. 이게 사랑이었나요?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우리 결혼이 당신 아버지와 제 아버지의 거래였다는 걸. 책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군요.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었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였던 거죠. 지연은 멈칫했죠. 아니라니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도 당황했소.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하라고 했을 때.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소. 당신 아버지 김철수가 남긴 말을.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지연은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싸워야 해요. 태준 씨와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이번엔 제대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 테이블에
모든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양도증서, 혼인조건 협약서, 보험금 특약,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사모님 왔네. 뻔뻔하게 어떻게 나와? 사모님 왔네. 뻔뻔하게 어떻게 나와? 상인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강상그룹과 맞서서라도요. 우리 이제라도 시작해 볼까요? 진짜 부부로. 네. 이제 싸울 준비 됐어요. 태성의 회사가 이렇게 큰 건물에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이사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장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30년, 40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요. 이 결혼은 빚의 굴레가 아니라 전후의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시장 보존형 재개발안을 제안합니다. 공영주차장과 청년몰, 상생기금을 찬성 10표, 반대 5표. 상생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됐어요. 이미 예산도 확정됐고요. 지연이 서류를 보여주자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네. 함께 살려낼 거예요. 김지연 씨,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소? 이번엔 진심으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우리 이미 30년 부부예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었소?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할 거 없어요. 태성은 반지를 꺼내 지연의 손가락에 끼웠죠. 우리 이제 계약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 살아가요. 그럼요. 약속하오. 30년간의 구겨진 인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무늬가 됐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약속으로 바뀌었고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이야기들 또한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계시리라 믿습니다.